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좋네요. 네네. 근데 왜 이러지? 하셨어요? 아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지금 숨이 차서 누가 여기 가슴을 딱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네요. 혹시 네. 책기 가슴 답답 어? 속 더부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오늘 내용이잖아요. 촬영할 거. 오늘 내용? 뭐였지? 심근경색? 그죠? 아이, 피디님 또 무슨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심근경색이라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아는 분이 최근에 속이 답답하고 막 숨쉬기가 거북해서 촬영 중에 중간에 개인 병원에 가셨더니 체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소화제 주고 소화제 드시면 괜찮다고 해서 다시 촬영장 갔다가 그거 드시고 쓰러지신 거예요. 잠깐만. 그러고 보면 이거 진짜 심근경색이랑 관계가 있나? 너무 무서운데?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심근경색. 네.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라면 이걸 안 무서워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심근경색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심장이 그냥 확 막히는 거, 멎어버리는 거, 네.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심근경색은 일단은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막히면서 심증 근육, 저희가 심근이라 그러죠. 네. 그게 손상되거나 괴사가 되거나 그러면서 중환 상태로 빠지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인은 이제 동맥경화 때문에 이제 플라크라는 게 이제 그 플라크라고 동맥경화가 파열이 되면서 그 위에 이제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이 그냥 확 막혀버리면서 그냥 작동을 못하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이 생명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상동맥 혈류가 막히면 심근이 일시적으로 산소, 혈액 등등을 못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괴사 범위는 점점점 커지고요. 이게 아쉽게도 이제 심근은 한번 괴사가 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괴사가 많이 일어나기 전에 네. 초기에 치료하면은 심근을 최대한 많이 살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심근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다른 조직들은 뭐 이렇게 죽고 나면 또 다시 살기도 하고 회복이 되고 하잖아요. 재생이 가능한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는데 심근은 아쉽게도 상당히 재생이 어려운 조직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을 잘 모르시니까 좀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실 때도 그냥 참고 버티다가 더 큰일이 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참아볼까, 이거는 이제 정말로 그 아픈 이유가 심근경색이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안 좋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참아도 되고 이 정도는 참으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형적인 심근경색 관련 흉통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가슴의 중앙을 누르는 듯한 통증, 가운데요. 딱 가운데. 딱 가운데, 네. 쥐어짜는 듯한 통증, 네. 그리고 그런 증상이 몇 분 동안 지속이 되면서 확 심해지는, 특히 이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해지는 통증이 주로 이제 전형적인 흉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통증은 또 쉬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네. 사실 쉬면 좋아지면 일단은 좋은 거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쉬면은 좋아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제 약간 위험 신호가 되긴 합니다. 그 흉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은땀이 난다든지 숨 찬다든지 아니면 메스꺼운 증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왼쪽 어깨랑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게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네. 더더욱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일반 분들이 이런 통증이 있으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통증이 있을 때 더 위험할까요? 예, 당연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만성 질환 계열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확률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당뇨가 있는 분, 고령인 분들, 여성인 분들은 이 통증이나 이 증상들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전형적인 흉통이 그닥 전형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명치가 불편하고 답답한 소화불량 같은 느낌, 그냥 필요한 거, 그런 비전형적인 통증도 알고 보니까 심근경색 통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 턱, 팔꿈치, 왼팔 이런 데가 아파도 이게
증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심장이 괴사가 되면서 방사통이라고 해서 네네. 오히려 다른 부위의 통증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왼쪽 팔, 턱, 목 이런 쪽으로 이제 아픈 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 통증이 그냥 심장 통증이랑 섞여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자기가 아프면 자기만 아파야지. 그냥 주변부를 아프게 하니까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통증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동반 증상, 네. 식은땀, 숨참, 메스꺼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의심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심장 통증이나 증상도 그때는 좀 막 아프고 막 버벅이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또 깨끗이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지니까 이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일단 요번 지금 당장 뭐 좀 나아졌으니까 조금 안심하는 거는 되긴 되는데 곧바로 병원 가서 진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피가 덜 가면은 통증이 생기는 거고 조금 안정화를 하면 이제 심근도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서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런 통증이 정말로 심근경색 때문인지는 이거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은 꼭 가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졌다고 끝이 아니라 잠시 잦아드는 거다. 네, 그쵸. 네네네. 근데 협심증 발음도 너무 어렵네요. 맞습니다. 협심증, 네.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발음이 힘든 협심증. 네, 뭐 저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힘드신데. 저도 네. 힘듭니다. 네. 어쨌든 협심증은 이제 심장이 많은 산소, 많은 영양분을 요구를 하는 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또 안정화되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플라크, 이제 동맥경화의 네. 크기가 좀 작을 때고요. 네. 그게 점점점 커지면은 결국에는 심근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이 많은 산소나 영양분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휴식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둘 다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신호여서 당연히 이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협심증은 약간 경고등, 네, 심근경색은 진짜 위험한 네.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대처법이 뭘까요? 119에 바로 그냥 전화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면 시간이 생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119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되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전형적인 통증이 반복되거나 지속이 된다. 네. 그리고 방사통이 동반이 되거나 식은땀, 숨참, 구역감, 어지러움 같은 동반 증상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런 전형적인 통증이 휴식 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 네.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네. 119를 불러서 네. 뭐 이제 의료기관에 네. 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119가 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우리가 대처하고 있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쓰러진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어야 되고 운전은 안 됩니다. 운전은 안 됩니다. 운전하다가 이제 뭐 사고 나면은 뭐 자기도 많이 다칠 수 있고 2차 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편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현관문은 뭐 열어놓는 게 좋고요. 기존에 어떤 약을 먹는지가 이 환자분의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정보들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걸 상비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좀 맞습니다.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인데 기본적으로 관상동맥을 확장을 시키는 약이고요. 상당히 짧게 작용을 하고 짧게 없어지는 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주로 환자분들이 비상약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네.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혀 밑에 녹여 먹는 게 복용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니트로글리세린을 썼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말로 119를 부르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이송하게 된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나요? 주로 응급실에 가실 거니까 가시면 이제 환자분의 병력, 증상이 어떤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피검사도 하고 심전도라는 걸 찍습니다. 정말로 심근경색이 맞는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사를 하고 좀 여유가 되는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검사만으로 100% 확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심근경색의 극 초반 때에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도 한 번 찍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혈액 검사도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인 심전도, 반복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나 CT
조영술 이런 것들도 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하고요. 근데 대부분 심장 초음파는 몇 번 할 수도 있지만 CT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검사에서 어느 정도 심근경색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 네. CT 조영술은 주로 한 번씩만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검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CT, MRI, 핵의학, 조영술 어떨 때 각각 쓰이고요. 그리고 또 확진이랑 치료 결정 요게 또 다르다고 하던데 네.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 네. 모든 검사를 모든 환자가 다 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검사들은 그냥 이제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도 있고요. 네, 네. 어떤 검사들은 조금 더 확진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검사가 결과들이 저희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특정 곳까지 찾아가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기는 합니다.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에 들어가서 관상동맥을 실제로 찍어보는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의하게 좁아져 있으면, 많이 좁아져 있으면 그러면은 치료 계획도 그 자리에서 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할 수도 있고, 혹은 치료가 없다는 거를 확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핵의학은 뭐 어떤 핵의학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의학 물질을 써가지고 심장한테 부담을 줘서 심장한테 부담을 줬을 때 뭐 피가 반응을 덜 잘하는. 가는지 아. 피가 덜 가는 곳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긴 합니다. 그렇군요. 확진이랑 치료 결정이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확진이면 치료 결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많이 좁아졌다라는 건 이제 CT를 통해서 많이 좁아질 수도 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심근경색이 생겼다라고 확진을 할 수 있지만 뭐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방법이 흔히 얘기하는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도 있고 약물 치료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진을 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할지 또 결정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딱 진단 내리는 게 확진이고 그렇다면 이 병을 어떻게 해결할까 네. 방법을 찾는 게 치료 결정이고 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큰 도움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톡톡 다음 편에는요, 막힌 혈관 어떻게 뚫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 치료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